그래서 사고가 날 확률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뭐야, 연어가요? 네. 다시 끌기. 여러분 운전하다가 길거리에서 불심으로 이루어지는 음주단속 몇 번이나 당해보셨어요? 저는 운전한 지 이제 한 7, 8년 정도 돼가는데 한 5번 정도밖에 이런 단속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. 제가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들을 이제 처리를 하면서 음주운전 적발 유형을 분류를 해보니까 이런 길거리에서 음주 단속된 거 이거는 한 10%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. 나머지 90%는 그러면 어떻게 적발이 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사고인데요. 불시에 이루어지는 이런 음주 단속이 걸릴 확률은 매우 낮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거 안 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술을 마시고 한두 번 운전대를 잡아보게 됩니다. 처음으로 술 마시고 딱 운전할 때는 조마조마하잖아요. 그런데 이게 술 마시고 운전해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안전하게 귀가하는 일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면 될수록 조금 더 둔감해지고 마음이 대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한 맥주 한 잔 정도 마시고 운전했다가 그 다음에는 소주 3잔, 소주 1병, 2병까지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게 되는 거예요. 자, 이 정도면 괜찮겠지. 이 정도면 괜찮겠지.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만취 상태에서까지 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아무래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당연히 반응 속도도 확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 봐도 실험을 해놓은 게 있는데 사람의 균형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. 그래서 사고가 날 확률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만취 상태,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결국에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.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상대 운전자가 있으면 딱 내려서 찾아와서 보면은 술 냄새가 나잖아요. 그러면 경찰 부르게 되고 그러면 100% 걸리게 되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졸다가인데요. 또 많은 경우 이렇게 졸다가 걸리더라고요. 어떤 경우냐, 이게 무슨 말이냐, 술을 되게 많이 마시면 여러분들도 좀 졸리지 않나요? 저 같은 경우에도 술을 마시면 뭐 다른 주사는 없는데 좀 되게 졸리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 가서 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친구들끼리 하루 한 번은 이렇게 막 여러 번 술을 마시다가 술을 좀 많이 마신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졸려서 그 자리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또 한 30분 뒤에 또 깨어나서 또 얘기하고 술 마시고 이랬던 적도 있거든요. 어떤 한 분이 이제 술을 엄청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가 걸린 겁니다. 잠깐 졸았던 거예요, 이때. 근데 이거를 잠깐 졸아야 되는데 계속 존 거죠. 보통 잠깐 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빵빵 하면은 깨잖아요. 근데 빵빵해도 안 깬 겁니다. 안 깨고 계속 운전대에 손을 얹고 이렇게 졸고 있었던 겁니다. 계속 안 가니까 뒷차가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운전자가 내려서 이제 운전석에 와본 거예요. 톡톡 해보니까 이 사람이 졸고 있는 거예요. 차문을 내려보니까 술 냄새가 확 난 겁니다.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를 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. 이런 경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거든요. 세 번째는 차 빼달라는 사람이 신고를 한 경우가 있는데, 자, 여러분 음식점에 보면 주차 공간이 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.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중 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중 주차를 해놓고 술을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다른 손님이 차 나가야 된다고 차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. 술 마신 상황이라서 대리를 불러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? 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안 된다, 나 늦어서 나 바로 가야 된다, 그러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차를 빼달라고 하는 겁니다. 그 상황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한 5m 정도 이렇게 운전을 한 거예요. 근데 진짜 황당한 게 뭐냐면 아까 그 차 빼달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운전한 상황을 몰래 찍고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신고를 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누가 차 빼달라고 해도 여러분 술 한 잔이나 마셨으면 절대로 차 빼주지 마세요. 음식점 주인분한테 부탁을 한다거나 대리기사를 불러서 차 빼셔야 됩니다. 네 번째는 이제 대리기사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인데, 여러분 대리를 부르고 나면 대부분 안심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대리기사분이 운전하시기 편하라고 만약에 구석된 곳에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이거를 좀 한 5m 정도 빼놓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. 이 모습을 본 주변 사람이 신고해서 걸리는 경우는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. 또 한 경우는 대리기사를 제대를 불러서 잘 타고 가다가 차 안에서 대리기사분과 언쟁이 붙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화가 난 대리기사분이 집으로 가는 길에 고속도로를 잠깐 타고 갔어야 되는데 고속도로 한가운데 이분을 버리고 가버린 겁니다. 이 차주분은 1시간 동안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대리기사를 열심히 불렀어요. 그런데 올 리가 만무하죠. 어쩔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가는데 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그 대리기사분이 몰래 찍어서 이거를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억울한 게 살면서 한 10년 넘게 운전을 하면서 대리기사를 정말 10,000번 이상 부르셨더라고요. 정말 많이 불렀는데, 그런데 딱 한 번 이렇게 대리기사분과 언쟁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 한가운데 버려져서 본인이 운전을 하는데 그거를 신고를 당해서 적발된 경우도 봤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제 숙취 운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.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술을 마시고 밤에 그냥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하면은 음주운전이 아니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음주운전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? 혈중 알코올 농도예요. 자고 일어나서 운전을 했다 해서 무조건 음주운전이 아니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. 친구들과 만나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한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아침 8시에 출근이라서 한 7시쯤 일어나서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. 이런 경우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는
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어떤 휴식이 필요한데 한 4시간, 5시간밖에 안 잔 경우에는 알코올이 아직 덜 분해됐을 경우가 많겠죠.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출근해서 주변에서 너 술 냄새 너무 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 많잖아요. 이때 만약에 음주 단속을 했다 하면은 음주운전으로 걸릴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.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. 이거는 잠재적인 살인행위입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무조건 대리기사 부르세요.